그래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자, 아이러브 풋볼 27번째 이야기. 박문성 위원이 영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박문성 위원을 제외한 모든 출연자가 함께합니다. 이상윤 해설위원, 이소열 평론가, 정우진 캐스터, 이하영 전 골닷컴 기자, 박시아 주간 K리그 진행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패밀리. 자, 많은 분들께서 챔스 결승 스코어 예상해 주셨는데 일단은 팟빵에는 맞추신 분이 없었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를 좀 살펴서 박문성 위원이 다음 주에 오니까요. 다음 주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리버풀이 토트넘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테고 오늘은 한 시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손흥민 선수에 집중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손흥민 특집이고요. 이어서 대한민국이 U20 월드컵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챔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 위원님? 네, 일단 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또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선출 입장에서 보면 선수들 리버풀이나 토트넘 선수들 있잖아요. 예.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중압감은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선수들 상당히 뭐 나름 열심히 뛰었지만 그래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골 넣었으면 좋았다는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예. 찬스도 있었잖아요. 그걸 살리지 못했던 거 좀 아쉬워요. 하지만 잘했어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긴장했어요. 예. 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하영 기자.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예. 이 축구 팬으로서 한 시즌을 챔피언스리그와 함께 달려온 기분이거든요. 예선부터 지켜봤기 때문인데 이 대망의 결승전이 열리는 날 우리 손흥민 선수까지 출전을 했잖아요. 네. 일주일 전부터 저희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근데 실상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다운 긴장감이 좀 다소 부족했고 EPL 팀끼리의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그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 뭐 실제로 리버풀 응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박시아 진행자. 네, 뭐 하영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예. 결승전이만큼 경기의 긴장도나 전술적 성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리그에서 이 두 팀이 만났다면 리버풀은 더 공격적으로 토트넘은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쳤을 텐데 이번 경기에서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재미를 조금 찾은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전문가 같네요. 네. 이야, 전문가예요, 전문가. 박보성이 선이 형이랑 성이 같아요.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진짜. 자, 뭐 그런 부분도 다 축구의 재미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일단 손흥민의 움직임 어땠나요? 이건 초반에 있잖아요. 축구에서 있잖아요. 예. 시작해서 볼 터치라든지 내가 그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뭔가 경쾌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일단은 해리 케인 선수의 투입은 저는 100%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그러니까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나중에 막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시켰으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이면 뭐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소열 평론가는요? 저는 조금 가장 보태가지고 말을 하면 손흥민 혼자서 공격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 네, 사실 그 포체티노 감독이 의도를 했던 거는 해리 케인 선수가 예. 상대 수비를 좀 끌고 나올 때 그 뒤에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공간으로 손흥민을 보내면서 뭔가 그 득점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 해리 케인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 똑바로 제공받지 못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전을 하다가 후반전에 뭐 루카스 모우라 선수도 들어가고 요렌테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 수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리버풀 수비가 조금 분산이 될 때 손흥민이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좋은 슛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기가 아닌가. 예, 전체적으로 토트넘 공격진이 좀 플레이가 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고군분투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욱진 캐스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해리 케인의 선발 투입이 좀 패착이었던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긴 했는데
그래도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가 이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그 장면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예. 꿈꿨는데 이 팀의 상황도 그렇고 경기력 자체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운도 안 따라준 것 같아요. 거기 시석고 팔에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게 참 아쉬운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네. 자, 결승전 치고는 조금은 좀 재미없었다 이런 평가들 많은데 뭐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손흥민 국가대표 그리고 리그를 오가면서 참 체력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역대급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리그와 챔스를 포함한 기록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손흥민의 한 해였다라고 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본격적인 시작이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첼시전 50m 드리블 예. 득점이었죠. 대박이죠. 기억나시죠? 네. 루이스를 제껴버렸던. 네. 그때를 시작으로 리그에서 12득점 6개의 도움, 카라바오컵 3골, FA컵 1골,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예. 총 48경기에 나서서 20골 10개 어시스트를 올린 건데요. 또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12월 6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유럽 통산 100득점을 완성을 시켰고요. 또 지난 3월엔 런던 풋볼 어워드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타고 또 토트넘 공식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 주인공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새로 지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첫 경기와 챔스 첫 경기에서도 본인이 각각 1호 골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뭐 토트넘 예. 역사에 이 소니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원래 이 정도면요. 제가 프로 선수가 한 시즌 뛰어서 예. 이렇게 기록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전 한 5시즌, 6시즌 뛰어야 이 정도 성과를 쓰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걸 대단합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와. 예. 뭐 이런 기록들과 함께 그 피파사나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에서 측정한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드디어 1억 유로를 넘었습니다. 박수. 박수! 1억 유로면은 얼마 정도 되나요? 1,300억인데 야.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손흥민은 4천억까지 찍어야 된다 말씀해 찍어야 주셨잖아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또 아시안컵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까지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국가대표로는 몇 경기를 소화했죠? 네, 작년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부터 살펴보면요. 예.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이어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이제 선발이 됐죠. 이후 15일 동안 6경기 출장을 해서 우승컵을 거머쥐었고요. 예. 이어서 9월에는 벤투 감독 데뷔전 A매치 2경기 출전을 했고 연이어 10월 A매치 2경기도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1월에 아시안컵에 이제 나갔는데요. 예. 3경기를 소화했고요. 3월 A매치 2경기도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살펴보면 국가대표 경기만 총 18경기를 소화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면서 지난 1년간 손흥민 선수는 약 13만 4,704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구 3바퀴가 넘는 거리고요. 비행 시간으로만 따지면 181시간이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위원님 선출이시니까 네. 저렇게 먼 거리를 오가고 또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 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마일리지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태안이 마일리지 공짜로 좀 타고 다니고 싶고. 일단 있잖아요. 선수가 이 어느 나라 가든 적응하기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무슨 비행기 이거 적응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시차도 있고요. 근데 비즈니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몸 그 컨디션 관리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네요. 체력 관리를요. 엄청난 거죠. 예. 축구만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준 제가 보기엔 손흥웅전 아빠의 역할도 아버지, 대단하다고 아버님. 생각합니다. 예. 자, 많은 경기를 소화해서인지 혹사 논란도 있었는데 많았죠? 혹사 논란. 네, 예.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경기 일정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너무 혹사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는 혹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허. 이렇게 꾸준히 경기를 뛸 수 있는 멋지다. 선수가 많지 않아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 예. 현재 몸 상태도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위원님 이런 혹사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체력적으로 문제가 또 많이 될 수 있고 또 부상 때문에 이런 게 또 부상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가 예.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또 프로 선수잖아요. 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비난 여론의 화살이 벤투 감독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은 경기를 뛴 건 사실이에요. 예, 예. 뭐 리그, 월드컵,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챔피언십 리그 결승까지 뛰었잖아요. 아, 대단하죠. 정말 많이 뛰고 좀 이거는 이런 혹사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벤투 감독에게 비판의 화살이 좀 집중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고 그 피로가 이제 쌓인 것도 있긴 하지만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선수거든요. 예, 그럼요. 그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 예선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월드컵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명확한 플랜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을 빼고 간다는 거는 제외하기 사실, 어렵죠. 예, 제외하기 예, 예. 힘듭니다. 친선 경기가 이제 뭐 한 달에 뭐 몇 경기 여러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3개월 만에 또 열리는 A 매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제외하고 가기는 힘들다. 그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기 그 출장 시간이라든지. 출장 시간 같은 예. 부분을 조율을 해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물론 그런 융통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가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벤투 감독에게 온전하게 그 전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자주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저는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돼요. 그 이유는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떤 점이 좀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예. 이제는 월클이에요. 뭐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감독이 선택을 잘 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어디 가서 이제는 주전으로 무조건 뜁니다. 예. 벤치에서 스타트는 안 좋죠. 네, 무조건 주전입니다. 아, 이미 월클이라서 그리고 선배로서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자체가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워낙 잘하고 있고 몸 관리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이상을 계속 드높이고 예. 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뭘 그래요? 더 이상 누가 손흥민 선수에게 뭐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할 선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질문을 준비한 제가 굉장히 민망해서 질문을 묵살해 버리셨습니다. 네. 정신 캐스터는요? 저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미연님께서 손흥민 선수의 정신적인 측면도 분석을. 네, 멘탈 관련된. 왜냐하면 이 아시안 게임 우승을 통해서 군 병역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뭐 사실 당장 몇 년 뒤에 입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학위를 통해서 이걸 연장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본인의 커리어를 조금 더 길게 잡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프리미어리그나 이 세계 무대, 뭐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손흥민 선수에게 더 이상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홍콩 영화 배우 그 이소룡한테 브루스 리라고만 하지 뭐 아시아 배우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그것처럼 손흥민도 그냥 뭐 아시아 선수 그걸 넘어서 그냥 손흥민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에서.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존재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나 편견, 텃세 같은 거를 좀 뛰어넘어서 뭐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어떤 편견에서 제약 없이 더 크게 날개를 발전하는데 달고 네. 더 큰 날개 달고 날아오를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을 끝을 못 맺었는데 별들의 전쟁이에요. 네.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좀 도와달라는 느낌. 자, 점점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 이상형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있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때 손흥민 선수는 진짜 얼굴이에요. 예. 뭐 어디서 감히 손흥민 선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렇게 비난하시면 다음 이설 평론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왜 못해? 아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좀 있어요. 더 개선돼야 할 네.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근데 저도 그 손흥민 선수는 그 본인만의 스타일이 완전히 구축이 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거의 완성된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약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어렵죠? 예, 근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이제 볼 터치를 할 때 좀 기복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간혹 가다가 터치할 때 네, 공이 좀 맞아요. 멀리 가더라고요. 예, 본인이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볼을 잡았는데 예. 그 터치 미스가 나와가지고 그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런 부분만 조금 더 가다듬는다 그러면 정말 의심이 여지없는 월드 클래스 오. 선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 한 예. 가지 찾았어요. 네. 뭔지 아세요? 발언 기회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헤더를 잘 못해요.
좀 뚝배기 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거 물어봤더니 뚝배기란 말이 그 비방어 아니더라고요. 예. 뚝배기. 뚝배기만 좋아지면 제가 봤을 때 최고입니다. 비방 단어는 아니라고 해서 너무 하고 싶었던 그걸 거 여러 번 아니에요?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뚝배기 좋아집니다. 네. 예. 좀 몸싸움을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가 워낙 그 다른 그 상대 수비수들이 거칠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몸싸움도 조금은 제가 봤을 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하면 뚝배기. 예. 이게 손들면 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헤더까지 정착하면 호날두죠 뭐. 야 그러니까 손날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두 분은 볼터치와 그리고 헤딩, 오케이. 예, 헤더를 꼽아 주셨고요. 자, 지난 월드컵부터 아시안컵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리그에서는 잘하지만 국대 경기 오면 못한다. 이런 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치른 경기들을 살펴보면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을 치렀죠. 근데 결과는 조별 예선 탈락이었고요. 예, 예.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단 한 골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하. 이어서 아시안컵에서는 그닥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무득점으로 8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예. 연이어서 A매치에서도 계속 무득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내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건데요. 반면 소속팀에서는 좀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골도 많이 넣으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내 여론은 왜 국대만 오면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이 존재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팀에서는 상대팀 선수들의 견제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심하지 없고 않습니까? 사실. 심하죠. 그러면 이 슈팅이나 플레이를 이어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 지난 3월 콜롬비아전에서 예.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9경기 만에 첫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좀 부진 논란을 불식시킨 손흥민 선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케이블 채널에서 손흥민 선수 다큐를 손세이셔널인가요? 네. 야,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걸 봤는데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표팀 경기는 클럽 경기와 다르게 부담이 좀 크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에이스로서 또 주장으로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제도 심하고요. 부담이 상당하겠죠. 네. 네. 예. 자, 벤투 감독도 손흥민의 활용법을 꾸준히 찾을 텐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뭐 활용 잘해야죠. 손흥민 선수가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팀의 주장 리더는요. 정말 그 압박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이제 태국 마크를 달고 그러니까 리그에서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렇죠. 대표팀에서 팬들이 또 기대하는 그 뭐랄까요? 손흥민 선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아마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어차피 손흥민 선수는 짊어지고 가야 될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프리하게 좀 뭐 즐기면서 내려놓고 어차피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견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 상황 이겨내야죠. 프로 선수인데 대표 선수고 에이스인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대표 뭐 주장을 달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태국 저 주장 그 완장 차지 않아도 있잖아요. 중압감 엄청납니다. 태극 마크에 대한 또 중압감. 당연하죠. 예. 한일전만 해도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만큼 있잖아요. 대표팀은 정말 힘들어요. 힘든 데다가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으니까 그 무게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 비판 있잖아요. 당연히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자신이 가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예, 따라올 겁니다. 따라와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슬 평론가. 저는 일단 조금 더 전술적으로 보자면 예, 역시. 손흥민 선수의 파기력을 높이려면은 결국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위치가 높아져야 돼요.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예. 예, 손흥민이 뭐 측면에서 뛰든 중앙에서 뛰든 일단 기본은 박스 안에서 돌파를 하고 슛을 하는데 맞춰줘야 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4-2-3-1 시스템의 측면 윙 예. 그리고 그 4-4-2 시스템, 4-1-3-2 시스템의 그 투톱의 공격수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4-2-3-1 시스템의 측면으로 나왔을 때는 좀 부진했어요. 예. 이 선수가 아무래도 그 최전방이랑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플레이를 시작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전력상 이 선수가 내려와서 계속 수비도 해주고 수비도 해주고 공도 뿌려주고. 그 패스도 해줘야 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공격에서 파기력이 토트넘에서와 비교하면 조금
덜 나왔다. 예. 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3월 달에 벤투 감독이 전술을 좀 바꿨잖아요. 4-1-3-2 시스템에서 투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으로 넣었거든요.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는 좀 부진했지만 이 경기만큼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 파기력을 어허. 마음껏 보여줬다. 특히 그리고 과거에 신태용 감독이 또 4-4 시스템을 썼을 때 투 스트라이커로 나왔었을 때 더 잘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투 스트라이커로 놓는 전형이 아닌가. 예.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손흥민 선수 활용법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손흥민이 여러 팀과의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좀 여쭤보죠. 손흥민 토트넘에 잔류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좋을까요? 토트넘에 있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일단은 뭐 마네가 또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뭐 레알 마드리드. 예. 야, 근데 지단 감독하고도 상당히 참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어. 나 맨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남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떠나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세 가지 선택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세 가지 선택지 최고의 그 4천억 때릴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레알 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알에. 첫 번째 예. 맨유. 예. 두 번째 네. 레알. 네. 세 번째 토트넘. 근데 처음에 잔류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떠나는 게 좋다. 근데 축구를 자기가 또 손흥민 선수는 지금은 어느 팀에 가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맨유 갔습니다. 맨유요? 네, 맨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옥신 캐스터. 저도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 우승 트로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팀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맨유도 좋아요. 박지성 선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 약간 언성 히어로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는 경기의 주인공, 한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선수고 좀 그렇게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팀에서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역시 이적을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 박시아 진행자. 저는 조금 달라요. 예. 네. 오늘 계속 다르네. 네, 계약 기간이 약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설령 이적을 요청해도 아마 이번 시즌에는 구단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사실 무방하잖아요. 예. 구단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고 또 리그에서도 역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주축 선수들의 이적 문제가 조금은 걸리긴 하지만 형 상황에서 팀에 잔류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혹여 토트넘과 리버풀이 챔스 결승에서 만난다면 리버풀 응원하시겠습니까? 토트넘 응원해야죠.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리버풀 가는 것도 괜찮겠네. 팀 궁합이 좀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잘 맞네요. 진짜 워낙 클럽하고. 속도 너무 강한 좋아요. 팀이기 예. 때문에. 이슬 평론가?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팀들 있잖아요. 예. 레알 마드리드나 미넨 정도 수준의 팀에서 좀 구체적인 오퍼가 온다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예. 아니면 언제 도전해 보겠냐. 어. 이제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가 그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최전성기에 있는 선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는 항상 좀 우승을 갈망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요. 네, 우승에 좀 더 근접한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좀 이적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또 이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이하영 기자? 네, 저도 이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사실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이적설이 돌고 있어요. 음흠. 다른 팀 지휘봉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의 공중분해가 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굳이 토트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 나이가 많은 선수라면 팀에 남아서 토트넘 레전드로 기억되는 것도 좋은데요. 아직 손흥민 선수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예. 토트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적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클럽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클럽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대1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자, 토트넘의 대표적인 구두쇠입니다. 레비 회장의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는데 돈을 좀 풀 거라면서요? 네, 레비 회장이 좀 급해졌습니다. 예. 이 포체티노 감독이 지도력이 좀 빛을 발하게 되면서 유벤투스 같은 많은 구단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레비 회장이 지금까지 그 팀 운영 철학을 좀 뒤집고 B클럽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명확하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외신을 쭉 찾아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돈 안 쓰면 나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돈을 좀 풀어야 돼요. 네. 구두쇠입니다. 맞아요. 풀어야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팀이 이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선수들 다 놓칩니다. 맞습니다. 포체티노 놓치고요. 이상균 놓치고요. 다 있을 때 놓치고. 팽을 놓친다는 거죠. 뺑을 놓치는 거죠. 네. 예. 출연료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흥민과의 이적설 루머가 돌고 있는 팀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손흥민 선수와 이적 루머가 돌고 있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 첼시, 리버풀, 맨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선수가 위원님이 격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뱉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오. 자,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적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 루머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냥 미소로만 응답을 했는데 네. 이하영 기자는 라리가 전문 기자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레알 이적설 대부분이 영국 언론 발이더라고요. 예, 예. 스페인 언론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보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중 감독이 2번이나 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시즌을 무관으로 끝내면서 최악의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단 감독과 페레즈 회장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단 보강을 원하고 있고 대부분 노쇠한 선수들, 뭐 베일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고 예.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갈락티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아자르 선수가 있겠죠. 네. 거의 이적이 지금 합의됐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주전 경쟁입니다. 손흥민 예. 선수가 레알을 가서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현재 레알이 영입한 선수들은 대부분 유망주들입니다. 예. 당장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자원으로 손흥민 선수 괜찮다고 보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예.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자르, 벤제마, 손흥민 이렇게 탑이 구성이 된다면 에당 아자르의 E, 벤제마의 B, 예. 스톤의 S를 따서 오. EBS EBS. 라인이 구축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의 경쟁사니까요. 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하영 기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보다요. 바르셀로나 어때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 너무 와. 아니, 손흥민 선수의 그 플레이 특성상 좀 공격적이고 역습을 할 수 있고 좀 스피드가 빠른 레알이 어떨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단 감독과 케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 잘할 것 같은데요. 스페인, 빌드업? 예, 바르셀로나 빌드업 손흥민 선수도 그쵸. 그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레알로 생각하는데. 보내시죠. 레알로 맞아. 저는 레알이 더 좋다고 오케이,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예. 자, 이번 달 A매치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다시금 좀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언제 어디서 펼쳐지나요? 네, 어제 저녁 8시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호주와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다가오는 화요일 11일에는 숙적 이란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역시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자, 정말 올 시즌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들 뭐 행복감 느끼셨잖아요. 네. 아, 그럼요. 너무 행복했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손날도 손날도 짝짝짝짝. 네. 노래 한번 해주시죠. 야. 나이스 원 소리, 나이스 원 소리, 야, 나이스 좋다. 원 자, 소리. 이어서 유이시 월드컵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한일전 대한민국이 일본을 1대0으로 누르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 위원님? 가위바위보. 예, 무조건 이겨야죠.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일단 전반전에는요 우리가 예. 좀 많이 밀렸어요. 예, 경기력 자체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일단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는 했는데 그 일본 선수들이 잘하더라고요. 이 예. 경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플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워낙 또 패스워킹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결정을 짓지는 못했지만 전반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는 흘러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후반전에는 완전 달라졌죠. 네. 예, 일본 선수들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지만 다른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 예. 오세훈 선수, 최준 선수, 그리고 뭐 최준 선수. 너무 좋아요. 맞아요. 골키퍼인데 좋아요. 이강현 선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또 이재익 선수, 아. 김현우 뭐 이지선 얘기 안 하면 안 되네요. 전부 모든 선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득점 만들어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한일전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예. 태국 전사들 파이팅입니다.
네, 선배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우시네요. 자랑스러워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16강에서 16년 만에 만난 대회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할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된다라는 말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예, 예. 대표팀은 2003년 아랍에미리트 대회 당시 16강에서 연장전 끝에 일본에게 패했던 아, 좋구나. 쓰라린 졌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16년 만에 서륙전에 성공하며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 행복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전반 끝나고 잤어요. 새벽 출근 때문에. 네, 패배자이자 죄인이. 경기 내용 어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고전했던 것 같아요. 예. 두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일본의 오프사이드 파울 이후에 나온 득점이 VAR 판독 끝에 취소된 장면. 그리고 타이세이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장면 이렇게 있었죠. 예. 몇 번의 실점 위기 넘긴 뒤에 약간 불안불안하던 후반전 38분에 최준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를 원톱 오세훈 선수가 감각적으로 머리로 돌려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결국 결승골이 돼서 1대0 승리를 했고요. 2002년에 안정환 선수가 생각나는 감각적인 헤더였죠. 맞습니다. 네, 일본전을 승리로 이끈 정정용 감독이 당장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 경기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라고 예.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자, 한일전 경기를 보면 또 전반 후반 경기 내용이 완전히 좀 달랐는데 네네.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종현 감독이 그 전반을 좀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후반전에 그 일본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질 쯤에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승부수를 걸겠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전반은 무조건 실점 안 하고 좀 지키다가 네. 후반을 노리겠다. 네, 예. 실제로 그 전형 자체를 봐도 전반전에는 우리가 좀 수비적인 대형의 5-3-2 대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5백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후반기에 찍힌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미드필드에서 패스워킹이 좋다 보니까 전반 중반 이후로는 또 이강인 선수를 측면 미드필더로 내려서 예. 5-4-1 형태로 또 수비적으로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일단 실점 없이 가자. 예,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갔죠. 예, 그 센터백인 이지솔 선수를 빼고 엄원상 선수를 윙으로 투입을 하면서 4-3-3 형태로 좀 공격적인 예. 어떤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때는 세분화하면은 그 3톱 아래 그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한 예. 4-2-1-3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그 윙 플레이를 살려가지고 일본의 풀백들을 전진을 못하겠어요. 예, 예. 예, 공격적인 경기를 하면서 일본 그 빌드업을 보면은 풀백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백들의 전진성을 억제하면서 일본의 패스 리듬을 끊었고요. 그러면서 패스 미스를 계속 유도를 했고 그러면서 중원에서 우리가 세컨드 볼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예. 경기를 운영을 했고 이게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이강인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국내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 해외 반응 어떻습니까? 네, 스페인에서 특히나 뜨거울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발렌시아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이 스페인 언론 엘 데스 마르케는 막내 이강인이 U20 대회에서 노련한 발기술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고 예. 전했고요. 이어서 스페인 언론 레반테는 이강인은 한국의 리더로서 팀의 위협적인 플레이는 대부분 이강인의 발을 거쳐갔다. 세컨드 탑으로 나서서 다재다능함과 재능을 과시했다고 하며 이강인이 보여준 어찌 보면 공격수로서의 재능도 치켜 세웠습니다. 예. 이강인의 활약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일단은 첫째 축구 선수가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뭐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경기 전에도 이강인 선수 모습 보면요, 이건 뭐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킥 좋아요. 드리블 좋고요. 그리고 패스 시야가 상당히 넓고요. 예.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손흥민 선수하고 좋은 활약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참 중앙에서 볼을 잘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볼을 잘 지켜야 돼요. 1대1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 좋아요. 예. 위원님 닮아가면 되겠네요. 좋죠. 키핑 능력. 예. 이슬평론가? 저는 일단 이 이강인 선수 출연이 너무 반가워요. 예. 진짜 너무 기쁘고요. 여러 차례 제가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뭐 국제 대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보여주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상대가 압박을 걸어 들어오면 미드필더가 사라져요. 네. 공격과 수비만 남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세로 몰리고 역습을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역습을 못 나가니까 우리가 계속 뻥축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미드필드에서 볼을 못 지켜주는 거. 이게 정말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윙도 많이 나오고
공격수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요. 수비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미드필드에서 볼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수준급 플레이메이커가 안 나올까? 여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강인 선수가 그 갈증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내용을 맞아요. 좀 보여줬다. 그래서 정말 반갑웠습니다.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뛰는 걸 잘 국내 팬들은 못 봤잖아요. 네, 그렇죠. 발렌시아 팀에서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아르헨티나나 일본 선수들이 막 압박을 해 들어오는데 그냥 개인 능력으로 뺏기더라고요. 마르세유 턴. 네, 마르세유 너무, 턴. 너무 여유로워요. 통쾌하더라고요.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역습을 나갔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성적 이상으로 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손흥민에 대해 다뤘잖아요. 성인 네네. 대표팀에서 네. 손흥민과 이강인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프로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또 나이가 적지 않은 우리 좋은 선수들 많이 있어요. 예. 그 선수들과 견주어 봤을 때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인 건 틀림이 없죠.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강인 선수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분명히 발전할 수 있고요.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올랐을 수는 있어요. 예. 네, 현 나이에서는 탑 레벨에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성인 대표에 와서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은 성인 대표팀에서 지금 이만큼의 활약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 이런 아직 평가인가요? 저번에 성인 대표팀이 뽑히긴 했지만 예. 한 경기도 못 뛰었잖아요. 못 뛰었죠. 그러니까 경기를 뛰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요. 예. 또 분명히 이강인 선수도 성인 대표팀에 올라와서 경기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때 투입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강인 선수가 성장을 한다면 이 손흥민 선수의 호흡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강인 선수는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데 능한 선수고 예.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창출된 공간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는 조합이 되기가 좋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 선수 모두 이제 경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선수들이죠. 예. 근데 서로가 플레이를 하는 템포가 조금 다릅니다. 네, 손흥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템포로 올라가는 스타일이고요.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볼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템포를 좀 늦추다가 빠르게 가기도 하고 이게 본인 고유의 템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의 템포를 맞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한 선수가 아예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이제 시간을 두고 맞춰가면서 접점을 찾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슬 평론가가 얘기해 준 건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공격형 미들과 또 스트라이커 그리고 포워드를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볼을 시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예. 지금 토트넘의 에릭슨 선수와 우리 손흥민 선수가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잘 맞죠. 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두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이강인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두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빛만 봐도 그렇죠. 좀 잘 맞지 않을까요? 눈빛만 봐도 그냥 끝나는 거죠. 멋있겠다. 네. 자, 8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내심 우승도 기대해 본다.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죠? 일단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말리, 미국, 에콰도르, 세네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팀이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진 운이 따른다는 평도 이어졌습니다. 뭐 세네갈을 이기고 4강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미국 대 에콰도르 경기의 승자와 붙거든요. 예. 이 언더 20 레벨에서 역대 전적이 미국에는 6승 3무 1패, 오. 에콰도르에는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예. 결승전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죠. 네. 괜히 쉽게 예상했다가 네. 판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세네갈 이번 대회 성적 어떻습니까? 네, 세네갈은 2019년 U20 월드컵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 4경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승 1무,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력도 좋고 실점도 별로 적은데요. 예. 7득점, 실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못지않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고 네네.
이번 세네갈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프리카 팀들 있잖아요. 굉장히 탄력이 좋고 전진성이 있고 속도가 있는 그 신체 능력을 앞세워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 공격진의 신체 능력이 정말 좋고요. 이 팀은 이제 한번 기세를 탄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좀 빠른 그 속도전을 펼친다.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 팀 같은 경우는 이 미드필더진에서 템포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지를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이게 중도의 상대 공격을 끊어가지고 역습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만약에 이제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드필드에서 패스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미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후방에서 이제 밀집 수비를 좀 하면서 세네갈 선수들이 달릴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차단을 해주고 그러면서 세네갈 미드필더들이 패스 미스를 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역습을 나가는 전략을 편다면 오히려 그 세네갈의 경기 리듬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뭐 세네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세네갈과 뭐 붙은 적이 있나요? 네, U20 대표팀은 세네갈과 한 번 만났습니다. 지난 2017년에 U20 월드컵을 앞두고 출정식에서 상대를 했는데요. 그때 조용욱 선수와 백승호 선수의 득점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용욱 선수와 이번에도 출전하잖아요. 그때 감각을 살려서 한번. 이번엔 이기겠죠? 네. 이겨야죠.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피지컬 좋잖아요. 일단은 정정정 감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팀의 분석을 정말 철저히 했고요. 이번에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수비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비 후 역수비죠. 전반전에 개인적으로 실점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뭐 카운터택을 좀 노리고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반전에 뭔가 변화죠. 아까 얘기했던 엄원상 선수라든지 그 오세훈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다른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에 축구의 운도 실력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한테 운도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컨디션 조절 잘 한다면 또 우리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전 세계인의 눈은 8강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네갈과의 경기 언제 합니까? 네, 세네갈과의 경기는 오는 9일 오전 3시 30분 비엘스코 비아와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복병 세네갈을 제치고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와우! 대한민국 한번 외쳐주시죠. 그 대한민국! 자, U20 대표팀 그리고 성인 대표팀의 A매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이러브 풋볼 27화 마칠 시간입니다. 이상현 해설위원, 이설 평론가, 정옥진 캐스터, 이하영 전 골닷컴 기자, 박시하 주간 K리그 진행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